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세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러시아의 흑해 함대에 핵 공격 훈련을 했습니다. 자, 신인근의 국방TV 세계정세, 국제정세, 이 군사안보 문제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미국이 영국의 공군기지에 전략폭격기 전력을 증강 배치했습니다. 바로 2019년 10월 14일 영국의 페어포워드 공군기지에 B-52가 왔는데요. B-52가 여러 대 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영국의 페어포워드 공군기지는 미국이 영국에 운용하는 전략기지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현재 B-2 스텔스 폭격기가 주둔해 있고, 이 B-2 폭격기가 북해 지역에서 러시아를 지금 압박하는 그런 무력 시위 비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B2가 있는 이 기지에 B-52가 왔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공개가 됐고, 그럼 B-52가 왜 왔냐? 작전이 있어서 왔습니다. 자, 영국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이 B-52H 전략폭격의 타겟은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이었습니다. 바로 흑해 함대죠. 자, 크레물린궁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19일인데요. 미국의 B-52H 전략폭격기 2대가 지난 19일 크림반도 인근을 비행하며 이 지역 군사시설물에 대한 모의 공격훈련을 실시해서 러시아 공군이 대응 출격했다. 미국의 이 같은 행위는 그들의 주장대로 지역 안보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긴장을 초래하는 행위다 라고 크레물린궁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사실 이거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가 러시아가 이렇게 발표를 하니 22일 날 미국도 발표를 합니다. 이것은 지역의 우리 동맹들과의 어떤 그 합동 작전 숙달을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지역에 동맹이 누가 있을까요? 또 동맹이 아니더라도 미국이 챙겨야 하는 대상은 또 누가 있고 왜 했을까요?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바스토폴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크레물린궁이 긴장을 하고 미국은 여기에 가서 전략폭격기를 동원해서 공격훈련을 했을까요? 바로 세바스토폴은 흑해 함대가 있습니다. 이 흑해 함대는 러시아의 4대 함대 중에서 흑해와 지중해 일대를 관할하는 함대입니다. 2008년 남오세티아 전쟁 당시에 조지아를 공격하는 임무를 했었고요. 2010년대 대IS 작전 등을 수행했으며 현재는 흑해 방어 임무를 기본으로 지중해 동부 일대에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지원 임무도 수행 중인 함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흑해 함대의 전력을 제가 표로 정리를 했는데 순양함 한 척이 있습니다. 이 순양함은 지금 뭐 태평양 함대에 있는 그런 슬라바급 이런 우리로 치면 그 최신형이다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러시아는 전체적으로 좀 노후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슬라바급이 아니고 그 이전급인 모스크바급 순양함이 한 척 있고요. 그리고 구축함도 태평양 함대에는 우달로이급 구축함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 우달로이급보다 더 이전인 카신급 구축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위함 5척, 초계함이 9척 있는데 이 호위함과 초계함은 비교적 신형이에요. 특히 이제 이 초계함 9척 중에서 일부 버전과 또 다른 그 개조 버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부얀급이라고 하는 초계함이에요. 그래서 이 부얀급 중에서 기본형은 한 550톤, 기준 배수량이 한 550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개량을 해서 수직 발사관을 탑재를 하고 칼리브르라고 하는 러시아제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탑재를 하는 버전이 있어요. 무려 8발이나. 그것은 이제 1000톤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함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아주 덩치를 크게 키웠죠. 그 초계함이 일부 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에 IS를 공격했던 그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이 바로 이 초계함에서 발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3발을 쏴서 정확하게 명중했다라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지상을 타격할 수 있는 이런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이런 초계함도 보유하고 있는 함대예요. 그리고 이제 미사일정 5척, 잠수함 7척, 상륙함 10척이 있는데, 잠수함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핵 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잠수함 전체가 다 핵 잠수함이죠. 그런데 러시아는 뭐 핵 잠수함 다 가지고 있지만 재래식 잠수함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킬러급 잠수함이죠. 지금 베트남이 킬러급 잠수함 6척 도입하니까 중국이 바짝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킬러급 잠수함의 최종 개량형 버전, 최신형 킬러급 잠수함이 무려 7척이나 배치가 되어 있는 함대입니다. 이 세바스토폴, 그리고 또 이 세바스토폴에서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죠. 바로 2014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관할의 이 세바스토폴 크림반도를 침공해서 자기네들 영역으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주민투표라고 하는 어떤 그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완전히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고, 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세계가 이 세바스토폴 크림반도 때문에 러시아를 제재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러시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세바스토폴 그리고 크림반도의 지배권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이 세바스토폴의 흑해함대고, 이 흑해함대로 인해서 지금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보호하는 그런 군함들을 여기에서 다 보내는 그런 출격 지점이에요. 지중해 그리고 중동 지역의 러시아 군사력의 여기가 모체가 되는 것이 세바스토폴의 흑해함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공격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러시아 흑해함대 40마일 앞에서 모의 공격 훈련을 한 B-52H 폭격기입니다. 자, 이게 2019년 10월 19일 바로 B-52H 폭격기가 비행했던 이 항적입니다. 세바스토폴이 바로 여기에요. 크림반도. 여기가 이제 크림반도고, 흑해함대가 있는 세바스토폴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바스토폴에서 40마일이니까 뭐 한 65km 정도까지 진입을 해서 공격 훈련을 하고 돌아간 항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비행기들이 왔을까요? 어떤 부대일까요? 또 미국은 어떤 부대냐에 따라서 똑같은 비행기, 똑같은 전투기, 똑같은 폭격기라 하더라도 임무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는 부대 소속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바로 제96 폭격비행대 소속의 B-52 폭격기입니다. 자, 이 제96 폭격비행대는요, 미 공군의 지구권 타격사령부 예하에 제2 폭격비행단 소속의 폭격비행대입니다. 주둔지는 본토의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이며 임무는 핵무기를 이용한 전략 타격, 그리고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전술 타격 임무입니다. 지난 3월 15일 발트해 일대에서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 93마일 앞까지 진출해서 모스크바에 대한 핵 순항미사일 모의 공격 훈련을 실시한 부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지금 영국에 와서 이 칼리닝그라드는 또 러시아의 그 발틱 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 발틱 함대를 지나가서 모스크바에 대한 핵 공격, 핵 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3월 달에 했고, 그걸 제가 지난번에 또 방송을 해드렸었어요. 그 훈련을 실시한 부대인데, 다시 이번에 영국의 페어포드 공군기지에 와서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밑에 있는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에 있는 흑해함대를 공격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격하고 바로 돌아간 게 아니고 공격하고 아주 도발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무장 투발 후 BDA까지 했습니다. 이 BDA가 뭐냐면은 전투 피해 판정입니다. 그러니까 자, 사격을 했는데 그 사격을 한 내 미사일이 제대로 가서 목표물에 명중했느냐, 그것을 확인한 겁니다. 뭐 대단히 이 세바스토폴에 있는 흑해함대의 전력을 무시하는 것이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루마니아 쪽에서 이렇게 날아옵니다. 여기가 루마니아거든요. 루마니아 쪽에서 이렇게 날아와서, 왜냐하면 루마니아가 지금 이제 나토 아니겠습니까? 특히 과거에는 뭐 바르샤바 쪽하고는 그 공산국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나토 소속이 돼 있고, 특히 루마니아에는 이디스 어쇼어가 배치가 돼 있죠. 그래서 루마니아 쪽으로 이렇게 날아와서 여기서 쏩니다. 여기에서 60km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정밀 유도 무기를 이쪽으로 북동쪽으로 해서 세바스토폴을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팔자로 꺾어서 올라갑니다. 자, 팔자로 꺾어서 올라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한 4분 정도 비행을 하는 거리입니다. 4분 정도 비행을 하는데, 이 4분 정도 세바스토폴을 옆으로 딱 하면서 세바스토폴을 이렇게 비행을 하면서 옆으로 쭉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폭격기에 타겟팅 포드라고 하는 탐지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으니까 이 미사일이 제대로 날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를 안 했죠. 그렇지만 우리 이제 군대에 있어 보면 비사격 훈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무장을 진짜로 쏘진 않지만 무장 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절차를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타겟팅 포드에는 지금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는 것처럼 시연이 되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발사를 한 미사일이
세바스토폴의 흑해 함대를 제대로 타격하는가를 4분 동안 옆으로 딱 비행하면서 타겟팅 포즈를 비춰보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제대로 명중을 했으니까 이렇게 돌아갔겠죠. 그래서 완전히 자기네들의 BDA까지 할 정도로 러시아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는 돌아간 겁니다. 이거 뭐 러시아로서 아주 불쾌한 그런 행동이죠. 자, 이 흑해 일대에는 미국은 그동안 P-8,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 같은 그런 초계기를 주로 보냈던 미국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B-52 전략폭격기, 그 중에서도 핵폭격 임무를 맡고 있는 B-52 전략폭격기를 보내서 사격훈련을 하고, 그 사격훈련 했다라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왜냐? 사격 타겟팅, 그 레이더 전파가 날아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러시아는. 그래서 사격훈련을 하고 또 BDA 전투 피해 판정까지 하고 그 정찰까지 완료하고 돌아간 이런 강수를 둔 배경이 뭐냐? 바로 지금 이제 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지금 굉장히 시끄럽죠. 미국 국내에. 바로 바이든 부통령에 대해서 미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바이든 부통령과 그 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했던 행동들, 그런 비리들을 빨리 공개해라 라는 그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대사를 초치해서 불러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그런 걸 시켰다라는 증언을 유도하고 막 지금 이러고 있어요. 아주 막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젤렌스키에게, 야, 너 지금 러시아 때문에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확실히 보호해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봐줄 테니까 바이든, 알지? 빨리 좀 까. 그리고 혹시 민주당 애들이 물어보면 내가 그랬지 않았다고 이야기해. 내 말 잘해줘. 알았지? 나 지금 큰일 났어. 그러니까 내 말 잘해줘. 알았지?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봐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사인 아니냐라는 판단을 제가 해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의 트럼프식 외교. 이거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세계 최강 능력의 미군을 탁 뒤에다 대고, 자, 이거 필요해? 너희들 이거 필요해? 그러면 뭔가 내놔. 돈을 주든지 뭔가 다른 이익을 주든지 내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미 대통령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세계의 자유를 수호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세계에 관여해왔던 그 미 대통령과 아주 다른 캐릭터인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른 방식의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또 미국의 동맹 중에 하나고 이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는 미국 대통령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라는 생각하라면 오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관성 때문에 뭐 우리 지정학적 위치가 이 정도 좋고 하니까 미국이 우리를 버리지 못해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트럼프 시대에는 맞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맞춤형 외교 정책, 그러니까 미국을 너무 심하게 자극하는, 너무 불쾌하게 하지 않는 이런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신인균이 쟤는 미국 똥꼬 빠는 놈이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그 어떤 사업보다도 훨씬 더 국가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식 맞춤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이 미 공군이 B-52 폭격기를 흑해함대에서 핵 공격하는 훈련하고 그것을 전투 피해 판정까지 하는 이런 과감한 액션을 취하고 돌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